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PR 360번째 발표는 On Empirical Study of Training End-to-End Vision and Language Transformers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쯤에 나온 페이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페이퍼이고요. 그 UCLA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페이퍼이고 그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러한 모델들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임피리컬 스터디들을 한 페이퍼이고요. 그래서 이 비전하고 랭귀지 트랜스포머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아직 서베이 페이퍼들이 제대로 나오거나 한 면들이 들 있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어, 여러 VLP 모델들의 텍소노미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은 흥미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오른쪽과 같은데요. 우선은 VLP 모델들의 여러 분류들에 대해서 이 페이퍼에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Related Work에 대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본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이름을 미터라고 지었는데 미터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굉장히 다양한 임페리컬한 스터디들을 본 페이퍼에서는 진행을 했는데 그 익스페리먼트들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풀트레이닝 모델들의 글로서리에 대해서 본 페이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약간 비전 랭귀지 풀트레이닝 모델들의 서베이 페이퍼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런 분류 체계를 정해 놓은 게 조금은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를 어떻게 인코드하느냐에 따른 비전 인코더를 기준으로 총 세 가지와 그리고 클립과 얼라인 같은 컨트라스티브 러닝까지 해서 네 가지의 분류로 했고요. 밑에 이 클립과 얼라인에서는 이 표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만 본 페이퍼에서는 본문으로서 다루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전 인코더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른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네, 오브젝트 디텍터 베이스의 리전 피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인데요. 어, 이전에 이 오브젝트 디텍터로 비전 랭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유니터와 같은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RCNN과 같은 그런 오브젝트 디텍터를 활용을 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리전들을 뽑게 돼서 그 리전 패치들을 어, 네, 임베딩을 한 것과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들 사이에서 이 피처들을 컨캣을 해서 하나의 트랜스포머에다 태우는 구조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터 베이스의 모델들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임 컨슈밍 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이 오브젝트 디텍터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프로즌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VLP 모델의 카파시티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본 페이퍼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NN 베이스의 그리드 피처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픽셀버트나 클립 VIR, 심 VAM 같은 그런 모델들이 이런 모델들이 대표적이게 될 텐데요. 이 심 VAM 모델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그런 CNN 베이스의 그리드 피처를 사용하는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심 VAM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 피처의 경우에는 컨버 스테이지를 통해서 얻게 된 그리드 형태의 피처들을 사용을 하는 형태이고요. 이 그리드 피처와 토큰 임베딩을 컨캣을 한 게 하나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오토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의 이 앞에 이미지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온 프리픽스 형태로 다뤄주게 되는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NN 베이스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쪽에서는 피처들을 임베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쪽에 이미지 임베딩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스테이지가 있다 보니 서로 다르게 학습이 되고 또 사용되게 되는 옵티마이저들도 다른 경우들이 많죠.
트랜스포머 계열에서는 RMW 같은 옵티마이저가 자주 사용되지만 CNN 계열에서는 STD 베이스의 옵티마이저들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인컨시스턴시가 발생을 한다라는 단점을 본 페이퍼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패치 피처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빌트의 경우에는 이미지 패처를 다이렉트하게 넣어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RBEF 같은 경우에는 클립과 온라인 같은 데서 사용되었었던 이미지 텍스트 패치 단위의 컨트라스티블 로스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매치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형태로 나타내서 이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는 형태로 컨트라스티블 러닝과 그 멀티모달의 프리트레이닝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또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트릭을 더 두어서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이 RBEF 모델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컨트라스티블 러닝 베이스의 클립이나 온라인 같은 모델이 작년 말 올해 연초쯤에 되게 높은 성능의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RBEF 모델의 경우에는 클립이나 온라인이 뭐 300밀리언, 400밀리언 이런 식으로 몇백 밀리언 단위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사용하는 데 비해 RBEF에서는 4밀리언 스케일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클립이나 온라인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더 아웃퍼포밍한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립과 온라인, 여기 레드박스가 잘못 쳐져 있네요. 클립과 온라인과 같은 컨트라스티블 러닝 계열이 있는데요. 이 컨트라스티블 러닝 계열의 경우에는 이 멀티모달 퓨전 부분이 없고 옵젝티브인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통해서 이 두 다른 모달리티 간의 그 코릴레이션이 학습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텍스트 피처들과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이미지 피처들이 하나의 배치 내에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로우 와이즈로 보게 되면은 이 이미지와 텍스트 이 둘이 포지티브 페어라면은 인배치 내에 있는 이 부분들이 네거티브 페어로 또 이미지 2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포지티브 페어고 나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쭉 봐서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본 그런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마이즈로 보게 된다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가는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투 텍스트와 텍스트 이미지의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둘 다 활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블 러닝을 진행하는 게 클립과 온라인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미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들의 여러 모델 디자인을 5개의 선택지로 나누어서 그 선택지에 대한 모든 이필컬 스터디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클립이나 비전 트랜스포머,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클립에서 사용된 비전 트랜스포머나 스윈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비전 인코더들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른 것이고요. 본 모델에서는 모두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의 경우에는 로보타나 드벌타 같은 그런 모델들을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멀티모달 퓨전 모듈의 경우에는 어텐션을 머지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코어텐션을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아키텍처 디자인의 경우에는 인코더 오니 모델이나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를 둔 모델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 옵젝티브에서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의 효용성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다양한 선택지들에 대해서 컴프레시브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조합이 최고의 조합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한 것이 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서 전부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에 대한 실험들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오리지널 VIT나 DEIT, 디스틸드 DEIT, 그리고 CAIT, 볼로, VIT, 스윈 트랜스포머하고 클립에서 프리트레인된 VIT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의 경우에는 버트나 로버타 같은 다양한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트, 로버타, 엘렉트라, 알버트나 드버타 같은 모델들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멀티모달 퓨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피처들이 각각의 그 셀프 어텐션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토 텐션을 활용하게 되는 코어 텐션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 비주얼 피처나 텍스트 피처가 아예 컨캐시돼서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에다가 통과가 되는 머지드 어텐션 모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오브젝트 디텍터를 활용한 리전 피처들을 활용하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머지드 어텐션이 더 자주 활용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멋대로 커져가지고 잠시 끄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또 다른 아키텍처 선택지에 있어서 인코더 온리와 인코더 디코더의 경우에서도 네,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코더 온리 모델의 경우에는 두 모달리티에서 나온 피처들이 각각의 인코더를 통한 뒤 그리고 또 멀티모달 퓨전을 하는 인코더가 거쳐진 뒤에 그 인코더 단에서의 CLS 토큰의 피처들을 활용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보고자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코더 디코더의 경우에는 그 같은 마스킹을 리컨스트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코더에서 마스킹된 부분을 리컨스트럭하는 과정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보통은 인코더 온리의 아키텍처들을 VLP 모델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VLT5나 SymVLM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의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는 이 인코더 온리와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또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더 디코더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다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좀 더 파라미터를 많이 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코더 아키텍처를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저희가 흔히 아는 그 MLM 그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지 텍스트 매칭의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텍스트 매칭의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으로 두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페어드된 이미지 텍스트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포지티브였는지 네거티브였는지를 판별하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를 본 페이퍼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LX 멀트나 유니터 같은 경우에서 했었던 인풋 리전을 일부러 마스킹을 한 다음에 오리지널 리전 피처를 다시 리컨스트럭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많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VLP 모델들에서는 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 별로 효용이 없었고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배제를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임플멘트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본 페이퍼에서는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패치 클래시피케이션을 인패치 네거티브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배치가 들어오게 될 때마다 다이나믹하게 보캐블러리를 이미지의 보캐블러리를 컨스트럭을 하게 되고요. 그 보캐블러리들을 다이나믹하게 컨스트럭된 보캐블러리들을 마스킹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리컨스트럭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 C 펑션의 경우에는 이 비주얼 피처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오리지널 패치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 펑션의 경우에는 모델의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컨트라스티블 로스처럼 그 인배치 단위에서의 수행되게 되는 그 보캐블러리 단위의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패치 클래시피케이션을 디스크리트 코드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뭐 VQVA나 VQGAN이나 뭐 달리 같은 모델에서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다가 테이밍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지의 일정 그 패치들도 하나의 그 저희가 그 NLP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토크나이즈된 형태의 디스크리트한 넘버들을 부여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의 패치들도 디스크리트한 코드들을 부여를 하는 보캐블러리를 만들어서 그 단위에서 이미지들을 마스킹을 해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는 이 두 단계 모두 15%의 인풋 패치들을 마스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 얼마 전 PR 리뷰에서도 발표가 되었었던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그런 기조하고는 조금은 다른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비주얼라이즈해서 비교를 드리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인배치 네거티브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배치 네거티브들을 기준으로 다이나미컬하게 그 이미지 피처 보캐블러리를 만들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마스킹을 하고 다시 리컨스트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디스크리트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달리나 VQGAN 같은 데서 보여줬던 형태로 이미지의 이 형태들도 하나의 그 토큰의 넘버들로 나타내게 되고 이 토큰 넘버들을 다시 리컨스트럭 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터의 디폴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뒤에 설명드릴 여러 그 실험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된 그런 디폴트 세팅들인데요. 모델 아키텍처로서는 코어텐션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각 모달리티의 인코더 위에는 6레이어의 트랜스포머 인코딩 레이어가 있고 또 하나의 피드포워드 블럭이 있다고 합니다. 디코더를 사용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인코더 온리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또 프리트레이닝 옵젝티브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하고 이미지 텍스트 매치 로스를 두 개를 옵젝티브로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서는 인풋 텍스트 토큰의 15%를 마스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매치로서는 매치하고 미스매치한 이미지 캡션 페어들을 같은 확률로서 트레인 데이터셋에 들어오게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서는 유니터나 VILT나 그리고 RBEF에서 사용을 했었던 코코 컨셉츄얼 캡션스, SVO 캡션스와 그리고 하나가 더 있게 되는데 그 누락을 한 것 같은데요. 4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RBEF에서 사용을 했던 그 데이터셋과 똑같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일은 4밀리언 정도의 이미지 캡션 페어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있어서는 VQA, V2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성능 비교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플리커 30K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도 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비주얼 리즈닝, 비주얼 인테일먼트,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같은 태스크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리즈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개가 한 마리만 있는 이미지가 주어지고 개가 2마리 있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 이미지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보다 두 배 개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그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도출하게 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퍼셉션 이상의 리즈닝이 필요한 비전에 있어서도 그런 리저닝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주얼 인테일먼트의 경우에는 비주얼한 인풋까지 같이 주어지는 형태의 NLI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 페어들에 대한 리트리버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들을 주로 진행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이 페이퍼들에서 전체적으로 찾게 된 파인딩을 좀 스포일을 먼저 드리자고 한다면은 비주얼 인코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종류들이 랭귀지 트랜스포머보다 좀 더 바이탈한 롤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가 랭귀지 트랜스포머가 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성능 격차를 보여주더라라는 그런 실험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멀티모달 퓨전에 있어서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코더 온리 모델만으로도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 인코더 온리 모델이 더 파라미터 이피션시 면에서 좋으니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본 페이퍼의 실험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로스의 경우에는 VLP에서 그렇게 좋은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기 힘들었다라는 것도 네, 실험에서 본 페이퍼의 실험에서는 네,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랭귀지 인코더를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본 페이퍼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 모든 이 스텝에서의 실험에서는 비전 랭귀지단의 그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을 거치지는 않고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비전 모델들, 랭귀지 모델들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뭐 이미진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VIT 모델과 또뭐 흔히 사용하는 프리트레인드 된 벌트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그 위에 퓨전 레이어들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 프리트레인 과정 없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해서 바로 결과들을 보는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들을 하더라도 되게 시그니피컨트한 차이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또 로버타의 경우에는 여러 태스크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성능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페이퍼에서 제안을 그 로버타를 하나의 그걸로서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클립 그 24 이미지를 16x16으로 16x16 패치로서 둔 클립 B 모델과 그리고 스윈 트랜스포머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저는 보면서 조금은 의아했던 거는 이 본 페이퍼에서도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클립의 메소드를 하나의 그 릴레이티드 웍에서 설명을 해주기도 소개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클립에서 이미 프리트레인 됐던 비전 트랜스포머를 또 이 VLP에서 프리트레인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 상황이 페어한 컴패리즌이긴 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스윙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이 비전 랭귀지를 통한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 없이 단순히 이 프리트레인드 스윙 트랜스포머만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이 VQA에서의 이 정도의 수치가 이미 VLP 모델들의 최근의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컴패러블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VQA V2를 기준으로 또 VLP까지 진행을 했을 때에 또 비전하고 랭귀지 인코더들의 비교가 되는데요. 이 로버타 모델을 고정하고 스윙 트랜스포머 클립 16과 클립 32 모델을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클립 16 모델이 가장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텍스트 인코더를 바꾸면서 했을 경우에도 네, 로보타와 클립 16의 이 조합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 온리의 경우에는 그 텍스트 인코더에 있어서 워드 임베딩의 레이어까지만 활용을 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스풀한 트릭들을 발견을 했다고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아예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파라미터들을 큰 러닝 레이트를 기준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게 보통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미지 레졸루션을 파인튜닝 하는 경우에서 인크리징을 하는 것이 더 성능 향상에서 좋은 면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클립에 있어서 우리가
패치 리전을 더 크게 두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성능 향상의 폭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퓨전 모델을 또 코어 텐션 모델로 두는 것과 머지드 어텐션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코어 텐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페이퍼에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디코더를 코어 텐션 모델을 사용을 하고 머지드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게 더 잘 나온다는 이 결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전 베이스드 VLP 모델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터를 활용했던 모델들하고는 조금은 그 모델에서 나왔던 실험들하고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페이퍼에서는 뭐 이전에 그 오브젝트 디텍터 모델들은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그러니까 이미지 인코더에서도 트랜스포머, 텍스트 인코더에서도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플리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코더의 유무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더 온리 모델만으로도 더 성능이 잘 나오고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코더 모델을 쓰는 게 좋다라고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들을 추가를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의 경우에는 인베치 네거티브를 사용을 하든 디스크리트 코드를 사용을 하든 상관없이 이전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이미지 텍스트 매칭 두 개만을 활용한 것보다 오히려 성능을 디그레이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PR12에서도 리뷰가 되었었던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 결과하고 또 어느 정도는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당 페이퍼에서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 이전 연구들에서 많이 그 비전 트랜스포머로 왔을 때도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서의 오브젝티브로서 잘 활용되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서는 그 인코더 레벨에서는 마스킹을 두지 않고 디코더 레벨에서만 마스킹을 두고 또 마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포션들을 텍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뭐 75% 이상의 그런 정도로 마스킹을 했더니 이미지에서도 마스킹을 하는 것이 프레트닝 오브젝티브로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그런 파인딩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파인딩이 새로 나온 이후로 조금 바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다른 소타 베이스라인 모델들과의 비교이고요. 이전에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비전 인코더로서 활용을 했었던 뭐 알베프 같은 모델들이 약간은 갖고 있었던 한계가 NLVR2나 SNLI 같은 그런 태스크들에 있어서는 이전의 모델들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했었던 알베프 모델의 경우에는 이 NLVR2나 SNLI 수치가 꽤 이전 모델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도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셉션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고차원의 리즈닝 태스크로 가면 약간 부족한 그런 크로스 모달리티를 아직 배웠던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본 페이퍼에서는 좀 더 많은 임페리컬 스터디를 통해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도 더 적합한 세팅을 뒀더니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소타만큼의 소타와 컴페러블한 수치를 보이거나 아니면 소타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실험들인데요. 10밀리언 미만의 플리커 30K나 코코 이미지 그러니까 10밀리언 미만의 모델 프리트레인 10밀리언 미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 간에서의 컴패리즌 결과인데요. 그 프리트레인을 하는 모델 이미지들이 적더라도 굉장히 잘 미터 모델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본 페이퍼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발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